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공통수학 2 개념센 페이지 330쪽 유리식과 유리함수 할 차례인데 먼저 유리식부터 진행을 해요. 유리식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분수식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숫자들을 칠 때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는 정수를 포함하고 있는 유리수 요렇게 진행을 되면 여기에는 뭐 2분의 1이라고 하는 분수가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는 마이너스 2도 들어갈 수 있고 1도 들어갈 수 있죠. 그럼 요 1이라고 써 있는 것도 유리수라고 부를 수 있죠. 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유리식이라고 부르면 이거를 어렴풋하게나마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식이다만 생각할 수 있는데 다항식까지 통칭해서 유리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지문에서 x제곱 플러스 4x는 유리식이다라고 썼을 때 이거 당연스럽게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유리식에는 다항식과 분수식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계산적인 문제. 지금 요 파트, 유리식과 유리함수 파트에서는 이 녀석을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그럼 얘는요, 이 공통수학 1에서 다 끝냈잖아. 공통수학 1 1단원에서 다항식의 연산은 다 배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파트에서는 이 녀석의 중심을 두고 내용이 꾸며져 있다. 근데 유리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거에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는 다 머릿속에 있는 거죠. 다항식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는 공통수학 1 1단원에서 다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공통수학 2에서는 이 분수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근데 분수의 더하기 빼기의 핵심은 뭐죠? 통분입니다. 우리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럼 얘를 6으로 통분하죠. 이 6이라는 녀석을 어떻게 생각한 거야? 2 곱하기 3이라고 만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x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분수식이죠. 분모에 변수가 들어갔으니까 분수식의 더하기는 통분부터 진행을 해요. 통분 어떻게 해요? x 플러스 1로 진행하면 돼요. 그럼 이 녀석한테 부족한 건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x 플러스 1이 곱해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x 플러스 1. 이 녀석한테 부족한 건 x죠. x를 곱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x 플러스 1분의 2x 플러스 1이라고 해서 이제 분수의 더하기 빼기는 마스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초등학교 때 충분히 연습했던 결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수식의 더하기 빼기 is 통분이 중요하다. 크게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입니다. 살짝 넘겨서 곱하기도 가볼게요. 우리가 뭐 그러면은 뭐 2분의 1 곱하기 뭐 7분의 3 이렇게 써 있으면 2 곱하기 7분의 1 곱하기 3이라고 자연스럽게 곱하기 쓰죠.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라고 하는 분수식 곱하기를 그냥 ac, b, d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괜찮지? 네. 나누기는요.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는 어차피 나누기를 곱하기로 바꿀 때 역수화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a분의 b 곱하기 d분의 c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는 뭐가 중요해? 통분. 곱하기 나누기는 자연스럽게 약분 개념으로만 신경 쓰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페이지 34쪽 119번 계산부터 해볼게요.
119번. 다음 식은 분모가 0이 되는 0으로 만들지 않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x의 3승 플러스 1, 6x는 x 플러스 1, a 빼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bx 마이너스 a가 성립합니다. a제곱 b제곱의 합을 구하십시오. 지금 우변이 분수식의 더하기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통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통분은 분모 두 개를 이제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1에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야. 그럼 이 녀석이 부족한 건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니까 a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괜찮습니까? 그리고 더하기 이쪽이 부족한 건 x 플러스 1이죠. 그래서 dx 빼기 a에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우리가 통분이 끝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야 되겠죠. 근데 항상 성립한데 우린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좌변에 있는 모양과 x의 3승 플러스 1분의 6x라고 하는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이 x의 3승 플러스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즉 분모를 어떻게 했어? 맞췄죠. 그 분자의 모양도 똑같으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분자의 모양 6x가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 b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ax 빼기 a is a 플러스 b x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2a x라고 쓸 수 있겠네. 괜찮지? 그래서 a 플러스 b는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b 마이너스 2a가 6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더하기 빼기를 진행시키면 a랑 b가 각각 구해줄 수 있습니다. 괜찮지? 그래서 제곱의 합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8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거는 분수에서의 그 더하기 빼기 통분 과정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 네. 확인 없이 넘어가도 되겠죠, 이 정도? 네. 자, 넘어가서 곱하기나 나누기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20번 가볼게요. 어차피 분수식이니까 분수에서 썼던 성질들을 그대로 쓰면 돼요. 네. 120-1번 x-2분의 2x의 제곱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빼기 x-2분의 2 x의 제곱 플러스 3 x 플러스 1을 계산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분수의 더하기 빼기죠. 분수의 더하기 빼기는 분모가 핵심이야. 저게 똑같으면 더하기 빼기가 자연스럽고 저게 다르면 통분이라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x 빼기 2, x 빼기 2 분모가 똑같죠. 그럼 자연스럽게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를 한 번에 표현할 수 있죠. x-2분의 그러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그냥 단순하게 빼면 되겠죠. 그래서 2x제곱이 2x제곱으로 빠지고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6x가 될 거죠. 그리고 1, 1 그래서 이렇게 남았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분모가 몇 차예요? 1차. 분자가 몇 차예요? 1차. 이렇게 1차, 1차라고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녀석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답이 좀 다르다.
다음을 계산하세요. 뭐 잘못 계산했죠. 그러니까 뭐, 내가 문제를 잘못 썼습니다. 여기가 더하기예요. 미안합니다. 여기가 더하기예요. 네. 미안. 다시 할게. 문제를 처음부터 해석을 잘못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네. 여기가 더하기네. 저 앞에 있는 건 x 빼기 2고요. 뒤에 있는 건 x 플러스 2야. 그래서 이 상태에서 그냥 한 번에 하려고 보면 이쪽에도 x 플러스 2를 곱해야 되고 이쪽에는 x 빼기 2를 곱해야 되고 차수가 너무 커져요. 그럴 때에는 차수를 조금 다운시키는 게 편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초등학교 때 2분의 3이라고 써 있는 분수랑 1, 2분의 1이라고 써 있는 분수랑 어떻다고 봐요? 똑같다고 보죠. 근데 이 녀석을 1 더하기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괜찮지? 그러면 우린 얘를 가분수라고 부르고 이렇게 써져 있는 녀석을 대분수라고 부르죠. 그래? 가분수의 특징이 뭐야? 분자가 조금 더 큰 개념이잖아. 그럼 지금 문제를 볼게요. 분모는 1차인데 분자가 2차야. 이러면 이게 가분수 개념인 거야. 그래서 조금 불편해 보여요. 그래서 쟤를 대분수로 바꿔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 대분수로 바꿔치는 작업이 뭐냐? 분모가 분자에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어떻게 하냐? x 빼기 2라고 하는 분모가 분자에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럼 여기 2x 제곱으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얘를 맞춰줘야지. 2x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2x 제곱 빼기 4x가 써 있는 거죠. 그럼 더하기 x 플러스 1로 보정해주면 식에는 변함이 없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쪼개서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저거를 이제 하트 쪼개기라고 부르면 요렇게 쪼개면 착착 약분되겠죠. 그래서 앞에 EX 하나만 써져 있겠죠. 그리고 뒤에는 아직 안 끝났으니까 X 빼기 2분의 X 플러스 1이라고 붙일게. 아직도 차수가 똑같기 때문에 하나 정도 더 빼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읽을 거예요? X 빼기 2분의 X 빼기 2가 무조건 숨어 있다고. 그러면 앞에 1 하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리고 더하기 3으로 보정해주면 돼. 그리고 한 번 더 하트로 쪼갭니다. 그러면 최종 결론이 EX 써져 있고 요렇게 쪼개서 1 빠져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렇게 쪼개면 x 빼기 2분의 3 요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가분수 느낌을 대분수 개념으로 바꿔치기 한 거죠. 같은 거를 한 번만 더 해볼게. 이쪽에서. 그러면 이쪽이 x 플러스 2야. 무조건 분모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2x 제곱이니까 2x로 보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2x 제곱 플러스 4x 이번엔 빼기 x 플러스 1로 보정해주고 하트를 쪼개놓으면 2x 플러스 아직 안 끝났어요. x 플러스 2인데 이번엔 마이너스죠. 그래서 x 플러스 2가 무조건 숨어 있다고 칩시다. 그럼 마이너스 x 빼기 2 더하기 3으로 보정해주고 요렇게 하트로 다시 쪼개면 최종 결론은 2x 빼기 1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3으로 변형이 됩니다. 그럼 이 두 개를 빼세요라고 써 있는 거죠. 즉 어떻게 써 있냐? 2x 플러스 1 플러스 x 마이너스 2분의 3 빼기 2x 마이너스 1 플러스 x 마이 플러스 2분의 이렇게 빼세요.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오리지널하게 써져 있는 문제를 그냥 빼는 게 편한지 아니면 가분수 개념을 대분수 개념으로 바꿔치기 해서 계산을 해서 요만큼만 분수 계산하는 게 편한지를 파악하는 문제예요.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가가지고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이 대분수로 바꿔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익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개념이 유리함수를 푸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 대분수를,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꿔치기 하는 이 작업, 분모가 분자에 무조건 숨어 있다. 그리고 하트로 쪼개 놓겠다. 이 개념을 꼭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 2 x-2 x 플러스 2분의 요렇게 만나는 거니까 3x 플러스 6이고 요렇게 만나는 거니까 3x 마이너스 6을 뺄 거죠. 그래서 12 이렇게 써져 있다 라고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답에는 요 2를 집어넣는데 굳이 집어넣지 않아도 똑같은 값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가로 2번은 어떤 문제냐? x-1분의 x 플러스 x-2분의 x-1 빼기 x 플러스 1분의 x 플러스 2 빼기 x 플러스 2분의 x 플러스 3인데 지금 1차도 쪼개놓을 수 있어요. 그냥 다 쪼개놓고 풀라는 소리야. 쪼개놓고. 그래서 x-1분의 x-1이 무조건 숨어 있다고. 그럼 앞에 1로 차수 보정해줬죠. 그리고 더하기 1로 마무리시키면 돼. 그 다음에 요렇게 하트로 쪼개놓으면 앞에는 1 그리고 뒤에는 x-1분의 1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하면 x-2가 무조건 숨어 있다고. 그럼 앞에 개수 맞춰야 되니까 1 써 있죠. 그리고 뒤에 보정해 줘야 되니까 더하기 1로 보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저렇게 하트로 쪼개면 문제는 1 플러스 x-2분의 1로 마무리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이 숨어 있죠. 그러면 차수 개수 보정 더하기 1로 마무리. 괜찮죠? 그리고 요렇게 하트로 쪼개면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진행을 하면 x 플러스 2 무조건 x 플러스 2가 숨어 있습니다. 차수 보정 그 다음에 플러스 1로 마무리. 하트로 쪼개면 x 플러스 2분의 앞에는 당연히 1이죠. 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두 개랑 이렇게 뺄 거야. 그럼 당연히 앞에 있는 뿔은 지워지겠죠. 그래서 조금 더 간소화시켜서 x-1분의 1 x 빼기 2분의 1 x 플러스 1분의 빼기 1 x 플러스 2분의 빼기 1을 계산하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한 개념은 없는데 이렇게 진행했을 때 충분히 조금 편해요. 이렇게 했을 때 충분히 조금 편합니다. 선생님 저는 앞에서 하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어느 정도 여기까지 오면 그 난이도의 차이가 심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앞에서부터 계산해도 되고 뒤에서부터 계산해도 되고 근데 딱 봤을 때 이렇게 하고 싶어. 그냥 이렇게도 하고 싶고 그럼 이렇게 두 개 정리하면 x 빼기 1 x 플러스 1분의 이렇게 만날 거니까 x 플러스 1이 이렇게 뺄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분자가 2로 남아요. 그치? 그리고 이렇게 두 개를 적용시켜도
x 빼2 x 풀 2 이렇게 만날 거니까 x 플러스 2 이렇게 만날 거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해서 4 계산을 진행할 수 있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은 뺄게요. 크게 임팩트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면은 지금 120번에서 뭐가 중요하냐? 분자의 차수가 커. 대분수 개념으로 빼놔야 됩니다. 1차, 1차 똑같아. 그래도 빼내는 게 편하다고. 그래도. 오케이. 이렇게 빼내는 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가분수를 대분수로 만드는 개념. 근데 그거를 분수식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했다고요? 분모가 무조건 숨어 있다고. 분모가 무조건 숨어 있고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하트로 쪼개겠다. 분모가 무조건 숨어 있다.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하트로 쪼개겠다. 이렇게 하면은 받아들이는 데는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좋아. (121번에) 부분 분수에다가 아주 큰 동그라미를 칩니다. 121번에 부분 분수에 아주 큰 동그라미를 치세요. 네. 우리가 분수를 초등학생 때부터 배워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분수를 쭉 배워왔어요. 오케이? 근데 처음으로 이름이 붙어있는 분수가 나온 거야. 부분 분수라고 하는 네임드가 나왔어. 그럼 뭐야? 엄청 유명하고 많이 쓰이니까 이걸 그냥 분수예요라고 부르지 않고 부분 분수예요라고 말을 하는 거야. 이름을 붙여준 거죠. 사람들이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쓰는 거니까. 우리도 부분 분수를 배워야 되겠죠, 그럼. 음. 형태가 어떤 거냐면 a 곱하기 b분의 1의 형태를 띠고 있으면 이 녀석을 부분 분수라고 합니다. a 곱하기 b분의 1. 분모가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그럼 이 녀석은 항상 b-a분의 1 가로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변형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건 등식이에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식이 똑같습니다. 오른쪽 정리하면 왼쪽 나와요. 저 식은 무조건 맞는 식이야. 오케이? 근데 어떤 수학자가 저걸 찾아낸 거야. 저건 세상이 존재할 때부터 저 식은 있었어. 우리가 몰랐었던 것 뿐이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똑똑한 수학자가 찾아낸 거야. 아,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분수가 항상 b 빼기 a분의 1 가로 열고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정리가 되더라. 등으로 풀어보니까 무조건 맞네. 이렇게 정의 내려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a 곱하기 b분의 1이라는 분수를 딱 보자마자 이거 부분 분수구나. 그럼 이거를 이대로 푸는 게 아니라 변형해서 풀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121번을 보면 첫 번째 항이 x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보여요. 이게 a 곱하기 b분의 1로 해석이 됩니까? 그럼 이 분수는 부분 분수야. 그럼 그냥 풀어? 변형해서 풀어? 변형해서 풉니다. 오케이? 근데 선생님 여기서 어떤 걸 a로 두고 어떤 걸 b로 풀어요? 봐봐. 특별하게 이유는 없는데 b 빼기 a라는 식이 보이죠? 그럼 조금 큰 개념을 b로 잡는 게 편해요. 왜? 우리는 연산할 때 플러스로 연산하는 게 좀 편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뭐를 a로 잡고 뭐를 b로 잡아? 조금 작은 개념을 a로 잡고 조금 큰 개념을 b로 잡는 게 편합니다. 근데 선생님 전 바꿔서 풀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풀만만 좀 신경 써서 풀면 되니까. x 플러스 1 빼기 x분의 1 가로 열고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로 바꿔치기 하겠다. 괜찮습니까? 자,
어차피 얘는 얼마예요? 1이니까 큰 신경 쓸 필요가 없겠네. 두 번째 항 볼게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있어요. 선생님, 여기 1이잖아요. 얘 2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저건 큰 논란의 여지가 없죠. 네.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얼마? x 플러스 3에서 x 플러스 1을 빼면 얼마? 2라고 써 있는 거 보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2야. 근데 앞에 2가 있죠. 저걸 붙여준 이유는 이 앞에 있는 녀석을 다 1로 맞춰주기 위한 거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그 뒤에 것도 확인을 하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6분의 3이니까 3 앞에 쓰고 x 플러스 6에서 x 플러스 3을 빼면 3이죠. 그리고 x 플러스 3분의 1, x 플러스 6분의 1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x 플러스 6, x 플러스 14. 요 4가 요 4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식이 써 있냐? 어차피 1, 1, 1, 1이니까 쓸 필요가 없죠. 그러면 요거를 쓰면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1 빼기 x 플러스 3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3분의 1 x 플러스 6분의 1 더하기 x 플러스 6분의 1 x 플러스 10분의 1이라고 써지겠죠. 맨 앞덩어리에서 뭐만 살아남았어요? 앞에 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맨 뒷덩어리에서 뭐가 살아남았어요? D가 살아남았어요. 부분 분수는 변형을 끝내면 지금처럼 적절한 규칙에 의해서 소거되는 구조로 나와요. 어떻게 나온다고요? 적절한 규칙에 의해서 소거되는 구조. 근데 이 규칙이 입에 살짝 붙일게요. 앞덩어리에서 앞에 게 남았어. 그럼 맨 뒷덩어리에서 뭐가 남어? 뒤에 게 남어. 앞에서 앞에 게 남았어. 맨 뒤에서 뒤에 게 남어. 그럼 맨 앞에서 뒤에 게 남았어. 그럼 맨 뒤에서 뭐가 남어? 앞에 게 남는다. 지워지는 규칙이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럼 가끔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 거 두 개에서 앞에 게 남았어요. 그럼 뒤에 거 두 개에서 뭐가 남아요? 뒤에 게 남을 거예요. 앞에 거 두 개에서 뒤에 게 남았어. 그럼 뒤에 거 두 개에서 앞에 게 남습니다. 이걸 다 써가지고 지워지는 걸 다 눈으로 보면 너무 좋지만 이게 부분 분수는 100%로 그렇게 항상 이렇게 지워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한두 개 써 내려가면서 규칙을 파악해야 돼. 아, 앞에 게 하나가 남네? 앞에 거에서 뒤에 게 남네? 앞에 거 두 개에서 앞에 게 남네? 이런 식으로 한두 덩어리를 써서 규칙을 파악해. 맨 뒤로 가서 뒤에는 어떤 것만 남겠다만 쓰고 빠져야 돼요. 어차피 가운데 부분은 싹 다 지워지는 문제로 나올 거니까. 아시겠죠? 부분 분수는 변형이 중요해. 어떤 분수를 부분 분수라고 한다? a 곱하기 b분의 1. 분모가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저 구조겠죠. 지금은 인수분해를 해준 거고 문제에서는 이 부분을 x제곱 더하기 x라고 써줘도 우리가 분리시켜 놓을 줄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아 부분분수구나. 변형시켜 놓고 적절하게 지워지겠구나. 지워지는 규칙을 찾으면 돼. 근데 그 규칙은 네 가지 중에 하나야. 맨 앞덩어리에서 앞에 게 남았어. 맨 뒷덩어리에서 뒤에 게 남는다. 맨 앞덩어리에서 뒤에 게 남았다. 맨 뒷덩어리에서 앞에 게 남는다. 앞에 거 두 개에서 앞에 게 남았다. 뒤에 거 두 개에서 뒤에 게 남는다. 앞에 거 두 개에서 뒤에 게 남았다. 뒤에 거 두 개에서 앞에 게 남았다. 이 정도가 거의 끝이라고. 지어지는 규칙만 빠르게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숫자로 확인해 볼게. 121-2번 두 문제를 빠르게 풀어볼게요.
121번에 2번 숫자 121번에 2번 숫자 두 개를 빠르게 풀어보겠습니다. 4분의 1 더하기 3 5분의 1 땡땡땡 엔딩 바로 앞에는 17 19분의 1 더하기 18 20분의 1 뭐 이렇게 써져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이게 딱 부분분수라는 건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변형시키면 2분의 1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3분의 1이겠죠. 요것도 변형시키면 2분의 1 가로 열고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뭔가 느낌이 다 똑같겠지. 그래서 나는 2분의 1을 맨 앞으로 쭉 뺄게요. 그러면 첫 번째 건 1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두 번째 건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세 번째 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로 빠져나갈 거야. 그럼 요 3분의 1이 얘랑 지어지고 4분의 1은 요 다음 거에 여기랑 지어질 거라고. 그럼 규칙이 뭐예요? 앞에 거 두 개에서 앞에 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럼 뒤에 거 두 개에서 뭐가 살아남아야 돼요? 뒤에 게 살아남는다. 라고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건 2분의 1을 이제 마지막에 곱할 거예요.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9분의 1 마이너스 20분의 1로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괜찮아? 네. 이 녀석 때문에 좀 불편한 거죠. 그래서 답을 190으로 일단 맞힐게요. 190으로 맞히면 얘는 190이 필요한 거고 얘는 얼마냐? 99 95가 필요한 거죠. 네, 95 필요한 거고 얘는 10이 필요한 거고 얘는 얼마가 필요하냐? 어? 안 되나? 아, 안 되네. 190으로 안 되나 보다. 통분을 잘못했다. 좀 크게 가야 되겠다. 일단 2분의 1 앞으로 쓰고 이게 380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380 더하기 190 빼기 20 빼기 19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면은 분모는 760이 되겠죠? 760이 되고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얼마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760분의 531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계산 아니고요. 봤을 때 고민하지 말고 이 문제를 봤을 때 하나, 두 개 정도만 쓰고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까지 와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패턴화 시킨 거니까. 이 부분 분수는 왜 중요하냐면, 왜 익숙해야 되냐면, 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냐면은 항상 풀이가 요 정도야. 항상 풀이가.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 전체적인 과정이 내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리고 결과만 계산하는 느낌으로 빠져야 됩니다. 패턴은 4개밖에 없어요. 앞에 게 남았다, 맨 뒤에 게 남는다. 앞에 거 2개에서 앞에 게 남는다, 뒤에 거 2개에서 뒤에 게 남는다. 이런 패턴 4개밖에 없습니다. 그거만 딱 기억해 놓고 정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두 번째 네임드 분수, 번분수. 자, 번분수가 뭐냐면 분수의 나누기예요. 그럼 우리가 2 나누기 3을 3분의 2라고 쓰기도 하죠. 그러면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를
C분의 D, A분의 B라고 쓰기도 합니다. 괜찮아? 근데 요 녀석을 우리가 A분의 B 곱하기 B분의 C라고 해석하겠죠. 그래서 결론이 무조건 AD, BC가 나와야 돼. 그럼 이 녀석도 이렇게만 써 있다고 봤을 때 AD분의 BC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안쪽에 있는 거를 곱해서 분모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AD가 되겠죠.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걸 곱해서 BC라고 쓰면 돼요. 이걸 구조화 시켜 놓은 겁니다. 번분수는 분수의 나누기예요. 그래서 계산은 이게 편해.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매번 이렇게 돌아가면 귀찮으니까 안쪽 거 2개 곱해서 분모로 가고 바깥쪽 거 곱해서 분자로 가면 항상 이 모양이 나옵니다라고 규격화 시켜 놓은 거죠. 그럼 번분수를 봤을 때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풀지 말고 그냥 패턴화 시킨 결론만 쓰자고 나온 거예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번분수다 라고 생각합시다. 자, 그럼 문제 번호 122번 가볼게. 다음 식을 간단하게 하십시오. 1 빼기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 1 더하기 x 마이너스 y x 플러스 y 라고 되어 있을 때 분모만 먼저 계산합시다. 분모만. 어차피 통분의 개념으로 들어갈 거니까 괜찮아요. 그 다음에 빼기가 이렇게 뒤에 있는 분자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라고 쓰면 되겠네. 그래서 착착 2y라고 써져 있는 거야. 이번엔 분자만 계산해 볼게. 이렇게만 써져 있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분의 2y x 마이너스 y분의 2x라고 써져 있죠. 그럼 요렇게 곱한 게 분모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2y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y 요렇게 써져 있는 게 분자에 들어간다고 했어. 그래서 2x 가로 열고 x 플러스 y 이 정도는 약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고요. 요렇게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합니다. 왜? 이렇게 분자니까 반대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간단하게 하십시오는 요 모양으로 쓸 수 있겠다. 괜찮아요. 분모 따로 계산하고 분자 따로 계산해서 번분수 표현으로만 바꿔주면 되겠다. 하나 더 가볼게. 자, 2번은 자, 밑에서부터 이렇게 파고드는 게 편해요. 분수는. 자, 그러면은 요렇게 계산하면 얼마예요? x 마이너스 1이죠. 근데 그거에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는 1분의 1이 이렇게 써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요? 그러면은 요렇게 쓰고 이렇게 썼다는 얘기지. 그래서 번분수인데 분자가 1이면 역수만 취하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까지 접근을 한 거죠. 그러면 x-1분의 x-1 빼기 x 해서 마이너스 1 써 있는 거네. 괜찮지? 그러고 이렇게까지 한 거니까 역수만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빼기 1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포함할 거니까 1 빼기 x 빼기 1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x 마이너스 1 is x로 바뀝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이렇게 써져 있겠네. 까지 볼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x 빼기 1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2번처럼 풀어져 있는 문제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채워나가듯이 생각을 하겠다. 여기서 이런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돼요. 4분의 한 5분의 2야. 5분의 2. 그럼 얘를 내가 의식적으로 무조건 앞에 1로 바꿔치기 할 거야. 그럼 여기 얼마를 쓰면 돼요? 역수를 쓰면 돼요. 그래서 얼마라고 쓴다고? 2분의 5를 쓰면 됩니다. 왜? 번분수라고 생각하면 얘가 5, 2가 될 거니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지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게 대분수로 보이죠. 그래서 얘를 또 2 플러스 2분의 1로 쓸 수도 있어야 돼요. 바꿔치기 하듯이 계속. 알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방금 봤어요.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5분의 2가 갑자기 분자에다가 1을 딱 쓰는 순간 역수로 분모를 꾸미면 되겠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네. 번분수 계산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 붙어 있는 분수를 2개 다 배웠어요. 뭐랑 뭐? 부분분수, 번분수 2개 다 배웠습니다. 네, 분수식 계산이라고 써 있긴 하는데 요거 우리가 그 공통수학원 다항식 연산할 때 충분히 배웠던 문제들이에요. 123번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이 무조건 참이라고 합니다. 1번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구하세요. 조건식을 x로 나누겠다.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은 마이너스 3이다. 이걸 갖고 온 거죠. 그럼 얘를 풀기 위해선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을 하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플러스 2가 되겠다. 역수일 거니까. 그래서 3, 3은 9는 7 플러스 2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얼마? 7이다. 이건 공통수학 2에서 처음 배운 게 아니라 공통수학 1에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온 거예요. 자, 2번 x의 3승 플러스 x 3승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3승 빼기 3 x분의 1 더하기 x분의 x분의 1이다. 괜찮아? 그래서 마이너스 3에 3승 빼기 3 가로 열고 마이너스 3이 되겠다. 마이너스 27 빼기 플러스 9가 되겠다.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18로 답을 쓰면 되겠습니다.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칠판을 봐줘요. 네. 3번 가보겠습니다. 자, x의 5승 x 5승분의 1 이건 곱셈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x3승 플러스 x3승분의 1은 이렇게 만나면 x의 5승 이렇게 만나면 x 5승분의 1 그럼 이렇게 만난 x분의 1가 이렇게 만난 x가 딸려 나오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7 곱하기 마이너스 18이야. 걔는 내가 궁금한 거 빼기 3이라고 쓰면 되겠죠.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7, 8에 56, 7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마이너스 123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네. 한 번에 얘를 물어보더라도 거쳐오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했던 거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처음 배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소개만 해주고 넘어가 볼게요. 자, 페이지 342쪽에 비례식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교과 과정에서는 조금 이제 빠진 개념이에요. 근데 문제는 계속 나와요. 왜? 우리가 교과서만 시험 범위가 아니죠. 문제집도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 문제집에 늘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서 늘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뭐 내항 외항으로 푸는 것도 있으니까 요건 이제 바로 문제로 확인해 볼게. 네. 124번 비례식 문제예요. x 플러스 y 대 y 플러스 z 대 z 플러스 x가 5대 7대 6입니다 라고 되었어요. 0은 아니래요. 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게 x 플러스 y가 어떤 비례상수값 k를 붙이면 되겠죠. 같은 이유로 그럼 이거를 쭉 더하면 두 개씩 있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8k가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지만 비례상수 k를 이용하면 9k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z가 몇 k인 걸로 확인해? 4k인 걸로 확인할 수 있겠죠. x는 2k, y는 3k라고 쓸 수 있겠죠. 정확히 x, y, z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들의 비례값들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번 질문 x 대 y 대 z는 얼마예요? 2k 대 3k 대 4k이기 때문에 2 대 3 대 4가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1번은 이렇게 풀렸고 2번 xy 더하기 yz 더하기 zx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을 구하세요. 우리가 xyz의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그 녀석들의 약간의 비례값들은 알고 있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xy는 6k제곱이고 yz는 12k제곱이고 zx는 8k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x제곱 이즈 4k제곱 y제곱 이즈 9k제곱 z제곱 이즈 16k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례값 k제곱은 서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26분의 29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전제 조건에서 어쩌고 xy 대 yz 대 zx가 5대 7 대 6이면 5k, 7k, 6k로 설정해 놓고 풀어보겠다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24-1번 하나만 풀어볼게요. 124-1번